예, 안녕하세요. 주필스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순입니다. 예, 오늘도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보다는 조금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정말 오랜만이죠. 예, 거래소 시장의 고점을 못 넣고 조정을 받고 있는 방면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여기 앞전 고점을 장중에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거래대금,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코스피 거래대금이 어제 그저께 보면 11조 원대밖에 안 돼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엄청 늘었는데요. 보면 7조, 8조 원대에서 갑자기 11조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거래소에 있는 자금이 코스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연이틀 11조 원대의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분간 상대적인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월 거래 첫날인데요. 대놓고 코스닥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뭐 조금 전일에 많이 사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기관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보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들 전체적인 매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수급의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마감까지는 한 8천억 순매수가 나와서 현재 3조 한 8천억 정도의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 한 6조 원대에서 많이 줄어든 거예요. 선물 옵션 만기가 거의 이제 일주일하고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시장도 굳이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고요. 의외로 금리 인하라든가 오늘 QT 시작했죠. 안쪽 긴축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산타랠리까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은 보일 수 있는데 급락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조정 후에 다시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1일 선물 옵션 만기를 전으로 해가지고 전곡점이 될 수 있다. 눌리면 이런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0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일 새벽인데요. 금리 인하 확률이 더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84% 말씀드렸는데 8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점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나스닥 선물도 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는데 원인이 좀 몇 개 있습니다. 테더의 지급불능, 해킹, 그 다음에 일본의 중앙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엔캐리 자금이 또 청산되면서 자금이 유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먼저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았고, 트럼프의 정치력,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정치력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약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마이클 셀러, 이 사람이 상당히 강세론자예요. 비트코인 강세론자고, 난 죽을 때까지 비트코인을 안 팔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팔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약해지면서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한 1% 정도 떨어졌다가 현재 0.8% 정도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가장 큰 게 이거겠죠. 엔캐리 청산. 요거 올해 4월 달에 한번 제대로 한번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엔캐리 청산 다시 나온다라고 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영향력에서는 좀 뭐랄까요,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 기대 속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겠다. 우리 시각으로 18일에서 19일, 이때 또 다시 한번 금리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가 나올지 좀 요것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18일, 19일 날 일본이 어떤 금리 결정이 나올지 요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환율에 대해서 말이 많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환이 지금 약세가 되고 있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지금 수출 기업들 달러를 쌓고 있는 수출 기업에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금융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제한을 줄 수 있다라고 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서학개미 세금을 올리겠다. 기업들 좀 쪼이겠다. 연기금 스와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환율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다. 수출 기업이 상당히 많은 좀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이제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말이고 하니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테오젠 요거죠. 요 뉴스가 나왔는데 키트루다는 이제 다 나왔으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거는 에너투 SC 국내 환자 드디어 1, 2 임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우리나라에 날고 긴다 하는 5개 그 병원에서 임상 1상을 합니다. 안정성하고 내약성, 약동성을 평가하는 이런 일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약 시간이 90분 정도 걸렸던 것이 5분 내외로 단축돼서 환자의 삶에 가장 SC가 참 중요한 게 이건 같아요. 90분 동안 주사를 맞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꽂아놓고 마르기 때문에 또 다른 데 또 꽂아서 맞고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5분 내에 단축할 수 있고 환자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아시겠지만 에너투는 유방암 치료제로 되게 유명한 그런 약품이고요. 1년에 지난해에 한 5조 원 정도 팔렸던 블록버스터 약물입니다. 이게 이제 2030년까지 약 20조 원대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에너투 SC까지 성공한다. 트루다가 에너투 그러면 오젠이 수령할 수 있는 단계적 기술료, 마일스톤, 로열티 이런 것들이 급증할 수 있다. 제가 이 타임라인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2028년 이후에 30년 이때부터 들어오면서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들어올 수 있다. 1조를 보는 사람도 있고 최대 3조 원대까지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이렇게 영업이익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최근에 알테오젠이 바이오 섹터들 올라가고 코스닥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원인에는 역시 개인들의 매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500억이 넘는 자금을 매도했고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에서 좀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양도소득세 50억 이상인데 한 종목에 50억인데 그렇게 자금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물량에서 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아무튼 그런데 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어갖고 개인들이 좀 지치게 만들어서 물량을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연말 벌써 12월 달이에요. 연내에 기술 수출이 나오겠다라고 공시하기 좀 그렇고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12월 달에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을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코스닥도 지금 세고 오늘 2차 전지까지 탄력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어갖고 또 반도체도 나쁘지 않아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가 일본이 수출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래저래 바이오도 괜찮고 2차 전지도 반등 나오고 있고 반도체도 가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연말연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한올바이오파마가 오늘 20%까지 장중에 올라가서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4일 전에 한올바이오파마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주 전에, 그죠?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경쟁사가 시가총액이 70조가 넘어가요. 77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약물보다 더 좋은 부작용이 없고 또 적응증이 6개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이미노반트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이미노반트를 이게 이 M&A를 하려고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임상 데이터가 만약에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더 비싼 값에 팔리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임상 데이터 나오기 전에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좀 리스크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여러 돌아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미노반트 M&A 가능성 때문에 동반 상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거는 꽤 오랫동안 적용이 됐는데, 본격적인 시세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또 큰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로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한올바이오파마 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많이 좀 먹고 좀 수익을 내서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인데 뭐 한 10만 원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사 RGNX 시가총액이 77조 원이에요. 이런 회사,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좋은 약효와 그리고 적응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성장성 면에서 한올바이오파마의 입지가 상당히 커질 수 있고요. 신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27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인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선반영돼요. 이렇게 27년 돼야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7년이면 멀지 않아요. 벌써 며칠만 지나면 26년인데 이게 선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사모연기금, 투신. 과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면 되는데 여기서 절대 안 사죠.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단타 치려고 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정받고 또 다시 슈팅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미노반트가 M&A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올바이오파마에 반영이 되면,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도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열티도 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경쟁사의 시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뭐 10배 가도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뭐 10배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최소 뭐 2배 이상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10만 원대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수익률이 나쁘지 않죠. 그래도 지금 뭐 60에서 70%대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뭐 단타 쳐가지고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못 먹습니다. 차라리 좀 물려도 좋으니까 좋은 정보도 오래 갖고 있어서, 오래 갖고 있을 만큼은 그 회사를 더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면 믿음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서 오래 갖고 계시니까 수익률이 뭐 100%, 200%, 300% 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 사자마자 올라가면 좋죠. 그런데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는 한 10%, 20% 먹으면 팔잖아요. 그죠? 그렇고 나서 올라가면 이제 뭡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시다시피 내년에 거래세가 0.05% 증가된다고 합니다. 거래소가 증가된다. 요거는 뭐냐? 샀다 팔았다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에 마이너스 6억을 냈다라는 아는 지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 3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17%입니다. 17%. 플러스예요. 17%. 투자 수익률로 보면. 근데 여기다가 비용을 합쳤더니 마이너스 6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샀다 팔았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샀다 팔았다. 거기에 막 미수의 신용에다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률은 17%인데 예, 비용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6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거래세를 또 올린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해 갖고는 예,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게 돈 본 사람 봤습니다. 안 본 건 아니에요. 예,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해서 500만 원 가지고 한 5천만 원 벌더라고요. 1년 동안에. 그런데 어떻게 될게요? 5천만 원이 다 없어지고 또 뭐 빚내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지금은 좀 예,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아무나 할 수도 없어요. 매일 보고 있다가 다 쳐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다 비트코인 가가지고 매매하잖아요. 24시간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예, 주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좋은 주식을 찾아서 투자하고 오래 갖고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계좌가 예, 여기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뭐 60만 원 하겠죠. 예. 오래 갖고 있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거예요. 요게 예, 핵심입니다. 주식 투자는 요게 핵심인 거예요. 이런 그림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거죠, 이거. 예.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거죠, 이거. 예, 예. 이런 거에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절대 못 먹어요. 예. 그죠? 이런 거에 익숙해지니까 뭐 하루 2%, 3% 움직이고 뭐 5%가 뭐 올라간 거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에요. 그런 주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우리는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뭐고 다 그냥 쭉쭉 예, 이거잖아요. 쭉쭉 하다가 또 쭉 올랐다가 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먹냐고 이거를. 그죠? 사이클도 못 맞추겠고. 예,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성방에 계신 분들이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꽤 높아요. 예, 55세에서 65세 이상 분들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거를 예, 매매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좋은 주식을 개발해서 여러분들께 예, 말씀드리고 투자하고 이런 거죠. 예, 코오롱 시즌이 단기에 벌써 80%가 넘어갔는데 예, 중간에 팔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예, 그런 종목들 찾아서 예, 계속 투자하고 알려드리고 또 뭐 많이 있죠. 예,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지만 예, 그런 것들 뭐 안전하게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수익 실현하고 또 그런 거 찾고 주식 투자는 매번 그런 거의 반복입니다. 그런 거를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의 자산이 예,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고 예, 시간이 지나면 돈이 쌓이는 게 보이고 재밌단 말이에요. 요렇게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아무튼 알테오젠이 지루한 것 같지만 12월 달입니다. 드디어 예, 얼마 안 남았어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 종목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정리하고 살 종목이 사실 또 많아요. 예, 지금은 예, 제약 바이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아직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버블은 여러분들이 신라젠 아십니까? 신라젠처럼 예, 이런 게 버블이죠. 이런 거. 예,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버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자마자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버블인 거죠. 이런 시기가 올 거예요. 분명히 예, 이런 시기에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예, 이때는 제약바이오도 다 털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갖고 계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자, 미국의 QT가 종료가 됐고 곧 금리 인하가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정부에서도 코스닥을 밀어주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은 결국에는 예, 코스닥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 진작책이겠죠. 그다음에 경기 내수 활성화도 있지만 개인들이 지금 주식이 4,000포인트가 넘어가는데 뭐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 6월에 뭐가 있습니까?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부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래저래 시장은 나쁘지 않다. 특히 이 코스닥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